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파트 투자는 어려워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총 4번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3번이죠. 627 부동산 대책, 97 대책, 그리고 10, 15 대책. 이 중에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했고요. 97 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10, 15 대책으로 아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최근에 아파트 투자는 아예 금지되다시피 해서 투자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고 있죠. 거래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도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시장이 바로 빌라 시장입니다. 이 빌라 시장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시장이 바로 재개발 시장이죠. 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억대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최소 25억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 여부,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성입니다. 자, 여기서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노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필요하죠. 자, 노후도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해주느냐, 그리고 반대 동의율이 얼마나 적느냐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판가름되는데, 이 노후도라든가 조합원들의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사업성입니다. 자,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투자 수익으로 다가오겠죠. 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신축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높은 지역,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려고 하죠. 자, 신축 아파트 또는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아파트들의 시세가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죠. 한강변이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이미 넘었고, 그 다음에 마포구도 29억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편차가 큰데 30억에서 한 65억대,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최소 25억대에서 50억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잠실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강동구라든가 아니면은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파트 가격이 25억대를 넘어서 30억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벨트,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의 30평대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평당 1억 선에 가까워졌고 이미 1억을 넘어간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강벨트 주변 지역 중에서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최소 25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그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강동구 지역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든가 고덕동 그라시움이라든가 대표적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됐고, 최근에 실거래가 금액이 32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평당 1억 선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덕동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그라시움도 30평대 기준으로 이미 28억대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강동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이 이렇게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신축 아파트라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아서 물론 맞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대단지로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특히나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대로서는 가장 큰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강동구 지역에서도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고덕 주공 아파트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고, 여기에 고덕 시형 아파트까지 굉장히 많은 주공 아파트, 시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됐죠.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레일 아파트가 됐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 아파트, 그리고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에서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가 됐죠. 그라시움이라든가 아르테온이라든가, 그리고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까지 모두 다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됐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 가격들 또한 다 20억대를 넘어서 25억대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됨으로써 이 고덕동 일대에 공급이 된 세대수가 몇 세대냐면은 거의 2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고덕 8단지가 도심 복합개발로 확정이 돼가지고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덕 9단지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고덕동 일대에는 2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아파트 가격, 특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대단지로 공급이 된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재개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구역이냐면은 바로 고덕 1구역하고 고덕 2-1구역, 그리고 고덕 2-2구역, 딱 세 군데 재개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재개발 구역도 원래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다 2016년도에 해제가 됐다가 다시 202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고덕 1구역이라든가 고덕 2-1구역이라든가 2-2구역, 이 세 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조합원들이 600명, 700명, 800명 정도로 굉장히 조합원 수가 적은 반면에 앞으로 건립될 세대 수를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2200세대, 2300세대, 그리고 2500세대, 굉장히 세대수가 많게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600명, 700명, 800명 정도의 건립될 세대수가 2200세대, 2300세대, 2500세대라고 한다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기본적으로 1000세대에서 1500세대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재개발 구역이겠죠. 물론 사업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자,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고, 고덕 2-1구역도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고, 고덕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요. 근데 최근에는 1구역하고 2구역을 통합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가 높아서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좋게 나오는 게 바로 고덕 1구역, 고덕 2-1, 2-2구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구역 중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학군이 좋고 학교가 가까운 그런 지역 있죠? 바로 고덕 1구역하고 고덕 2-2구역입니다. 이 두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고덕동에서 명문 학교라든가 학군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 1구역이라든가 고덕 2-2구역, 이 두 개 구역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특히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억대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은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고덕 1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덕 1구역이라든가 고덕 2-2구역이라든가 고덕 2-1구역이라든가 이 세 개의 재개발 구역들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신축 주택들이 최근에도 들어서고 있고 아니면은 상가의 조합원들의 반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상쇄하고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에 문제가 없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의 진행 여부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노후도, 두 번째 조합원들의 동의율, 그리고 반대 동의율은 몇 프로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고덕 1구역이라든가 고덕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88%를 넘어섰고 2-2구역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동의율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찬성 동의율이 이미 64%를 넘어섰고 2-2구역도 조합원들의 찬성 동의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재척해서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될 겁니다. 그래서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가 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전체적으로 이 두 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재개발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개발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투자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분명하게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강동구에서 본다면은 둔촌 주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고덕 주공 아파트들 이것들이 재건축이 되기 전에 시세가 얼마였냐면은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딱 10년 전에 5억대였습니다. 그것도 20평대, 30평대가 5억대, 6억대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냐면은 32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10년 만에 얼마가 올랐냐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로 고덕 그라시움이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28억을 갑니다. 근데 딱 10년 전에 주공 2단지 아파트였을 때 13평 아파트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죠. 이런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후, 10년 후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7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고덕 1구역이라든가 고덕 2-2구역, 2-1구역 이런 구역들이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를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2억대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 25억, 30억 그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강벨트, 그 중에서도 2억대라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강동구 지역에서 고덕 1구역, 고덕 2-1, 2-2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세 개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스크들을 자세히 알고 이 리스크들을 없애고 굉장히 좋은 물건들만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2억대 투자로 충분하게 최소 25억대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 1시에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서울의 전반적인 투자 지역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